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바쿠스 압축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번에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 그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 이거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 강의 영상 올리게 됐고, 우선은 아바쿠스는 제가 메뉴를 올려드린 대로 이제 설치를 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쿠스를 설치를 하셨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뜰 거예요. 뭐 아바쿠스 커맨드, CA 뷰어 뭐 이렇게 다 뜰 건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처럼 이런 디스크 드라이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경로상에서 아바쿠스에서 읽을 수 없는 단어, 뭐 특수문자, 한국어 같은 것들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은 얘네가 읽다가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실행 중에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행 중에도 막 오류가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아바쿠스를 여기서 어떻게 실행하냐? 그래서 그럼 여기 cmd 해서 cmd 창을 열면 요 폴더 자체에서 이제 작업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바쿠스 cae라고 치면은 네, 이렇게 아바쿠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깔아놔서 2023년 버전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2025년이나 2024년 버전이시겠죠?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이 모델 트리라고 있고요. 또 이 여기 이렇게 창이 있고 또 모듈이라고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모듈 요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레시피 작성하는 거거든요. 뭐 재료 손질하고 뭐 어떤 재료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게 어,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이 아바쿠스 인풋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레시피를 작성을 해서 그걸 이제 잡 파일로 돌리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해석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모델 트리도 쭉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뭐가 추가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도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막 이런 창들이 있고 옆에는 아이콘들이 있죠. 이건 뭐냐면 어, 뭐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create material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뭐 create section, assign section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마우스를 크게 했더니 좀 가려지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매터리얼 매니저, 섹션 매니저 뭐 섹션 어사인먼트 매니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뭐 매트리얼이라고 한다면 매트리얼들을 쭉 해서 리스트업해서 여기서 이름을 바꾸거나 뭐 편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파트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아바쿠스 상에서 파트를 만드는 게 좋거든요. 좋은데 사실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제가 퓨전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퓨전에서 만들어 놨다면, 그거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 보시면, 임포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눌러주면,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바로 나오죠. 메탈 프로세싱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었는데 저희가 스텝 파일 만들어 놨으니까 스텝을 누르고 임포트를 해주면 이렇게 쭈루루룩 뜹니다. 뜨는데
요거 뭐 create individual part, 뭐 combine into single part, 뭐 import part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스텝 파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작업 어떤 히스토리, 작업 로그들이 다 저장이 된 어떤 되게 이제 많이 발전된 형식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잘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포트 파트 넘버 해서 1로 그냥 파트 한 개 불러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또 굳이 나누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케일로 잘 만드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111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저는 뭐 1000을 할게요. 그러면은 불러와지고 이렇게 불러왔죠.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 알트 좌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컨트롤 알트 하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잖아요. 요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툴스가 아니라 뷰의 툴바. 예, 요게 아마 뷰 옵션인가? 아니네요. 이게 뷰 매니플레이션. 뷰스 이건가? 이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요걸 체크해 주시면 요게 나올 거예요. 요런 게. 아니,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 그냥 편하신 대로 해서 요게 이제 뭐 변이 조건 주거나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파트는 불러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프로퍼티를 넣을게요. 그래서 요 create material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material 매니저에서 create를 눌러도 매트리얼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순서를 알아셔야 되는 게 매터리얼을 우선 우리가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매트리얼을 어느 섹션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파트에다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섹션을 넣을 건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눠 놨냐라고 하면은 복합재 같은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단계가 없으면은 어 되게 넣기가 이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을 만들게요. 그래서 소재는 스테인리스 316L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보시면 뭐 덴시티 레귤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밀도죠. 그러니까 어떤 무게와 되게 좌우되는 그런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는 꼭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근데 저희는 이제 정적인 압축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넣어야 될 거는 탄성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이제 변형, 그 소성 변형 일어날 때의 그런 어떤 기계적 특성들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일라스티시티를 넣고 플라스틱을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이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우선은 요 정도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라스틱은 보시면 영스 모듈러스 탄성계수 넣어야 되고 포화성 레이시오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일드 스트렝스랑 플라스틱 스트레인 그러니까 소성 변형 그러니까 항복점 이후로 몇 번의 어떤 몇세 그런 변형이 일어났냐를 넣어야 되는데 항복점에서는 뭐 얘가 만약에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엘라스틱 모듈러스 같은 경우에는 193, 텐사일 스트렝스가 480, 170. 요건 되게 낮은 애인가 보네. 요걸로 할까요? 네, 요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소재의 그런 물성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어떤 소재를 고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논문 잘 찾아봐서 그런데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165기가파스칼에 332메가파스칼이네요. 그리고 텐사일 스트렝스는 673메가파스칼이고 그럼 우선 일라스틱 먼저 놓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바쿠스에는 단위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단위 체계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계속 이렇게 뭐 몇을 곱하고 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편하게 332였죠. 메가파스칼 단위를 사용을 할게요. 0이겠죠. 항복 강도가 332 메가파스칼이니까. 그러면 일라스틱에 아까 165였나요? 165였는데 요렇게 쓰면 요건 165 메가파스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65 기가파스칼 단위로 만들어주고 무파성 레이쇼는 한 0.3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데이터를 넣을 때 일드 스트레스 값을 요렇게 넣어버리면 제가 그냥 대충 그렸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인장 시험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다가 플라스틱 어떤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면서 어떤 네킹 이후에 천천히 떨어지는. 근데 우리가 요렇게만 넣어주면 항복점에서 332다. 그러면 요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스트레인 하드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변형을 가해도 332 메가파스칼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리 변형을 가해도 332 메가파스칼 정도 되다가 일정 어떤 변형 파단이 일어나는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파단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해석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한 대충 340이 한 0.1일 때 일어났고 350이 0.2였을 때 그러면은 1%씩 일어날 때마다 어떤 플라스틱 스트레인 하드닝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어, 여기다가 스트레인 커브를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시고 그냥 하나 찍고 어림잡아서 이렇게 다음 거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게 그냥 하나 항복 강도 하나 넣는 것보다 해석 정확도를 훨씬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섹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섹션 매니저 켜주고 create 섹션 한 다음에 섹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네, 이 섹션은 서스 316에 관한 섹션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하고 다른 건 이렇게 없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컴포짓이라고 아까 복합재 얘기한 거 넣어주고 매트리얼은 뭐로 할 거냐 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316L 이걸로 하겠다 하고 OK를 눌러주면 섹션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션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하면은 Select the regions to be assigned a section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지역을 고르래요. 그러면은 예 여기다가 섹션 지정할게 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섹션 31 스테인리스 316L 요거 넣을 거니 하고 물어보고 있고 이 섹션 스테인리스 316L의 머티리얼은 그리고 스테인리스 316L이라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줬던 요거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르고 OK를 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럼 요게 이제 섹션이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파트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어셈블리로 넘어갑시다. 어셈블리는 위에서 작업 환경에 우리가 뭐 물성도 넣고 파트도 만들어 놨던 것들을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네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파트를 넣을 건지, 모델을 넣을 건지, 그리고 뭐 파트 고르고 인스턴스 타입을 디펜던트로 할 거냐, 아니면 인디펜던트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저희는 우선 디펜던트로 하고 OK를 누릅시다. 그리고 제가 꼭 맞추는 게 있는데 요거를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어, 얘가 우리가 어떤 명확하게 아는 그 지점이 원점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ranslate instance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고 우선은 파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하라고 하네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 해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OK를 누르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때 뭐 BCC 이거 유니셀로만 누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 개 붙여서 누르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카피 모델을 누를게요. 카피 요거는 뭐냐? 레티스 구조를 갖는 BCC다 해서 어셈블리잖아요, 지금. 네,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클릭을 하고 요런 식으로 붙여도 되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지. 그냥 하나하나 붙입시다. 그리고 이번에 인디펜던트로 해볼게요. 인디펜던트. 이미 존재해서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BCC 레티스로 가서 어셈블리 인스턴스. 이런 애 있다. 그러면은 make independent 눌러주면 이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4개가 만들어졌죠? 아까처럼 하나하나 옮기면 됩니다. 눌러주고 OK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러면 유니셀이 레티스 구조가 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불러올 때 그냥 불러왔으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스텝인데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실험을 어떤 초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낼 거냐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뭐 커플 템 팁스 플레이스먼트, 뭐 다이렉트 사이클, 다이나믹 엄청 많죠. 뭐 히트 트랜스퍼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정적인 실험이잖아요. 어떤 일축으로 그냥 단순하게 압축을 하는 그래서 스태틱을 눌러주고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 넣는 게 있는데 10초 동안 우린 누를 거고 에너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non-linear geometry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These settings control the inclusion of non-linear effects of large displacement and affect subsequent step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다시피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요게 이제 어, 무수히 많은 어떤 메시들을 잘라서 그 메시가 서로의 메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해서 얘네가 어떻게 진전이 돼가는지를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출을 할 때 그걸
뭐 미분 방정식을 사용을 할 거냐, 뭐 선형 방정식을 사용을 할 거냐 이렇게 정하는데 요거는 비선형적인 어떤 거동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형상이 복잡하게 어떤 변형 거동을 보일 때는 선형 방정식을 쓸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다른 방정식들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non 리니어한 지오메트리다. 그래서 요거를 켜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는데 요거 다 켜주는 게 웬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내가 어떤 변형 거동을 어떤 게 이제 간단한 변형 거동이다라고 생각을 돼서 오프를 하게 되면 실험이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계산 비용도 적게 들고. 다만 웬만하면 켜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켜놓고도 돌려보고 꺼놓고도 돌려보고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인크레멘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어, 이 아바쿠스가 약간 적분이랑 비슷하게 적분이라는 게 어떤 뭐 공식 만들고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거 원래 더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증분, 인크레멘트, 증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시간초를 막 쪼개서 계산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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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사각형 쪼갤 때도 여기 있네요. 여기 좋은 그림이 있네. 이렇게 쪼갤 때 요런 부분은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근데 변형이 급격하게 많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직사각형을 조금 더 잘게 쪼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쿠스 상에서는 얘네가 더 잘 어떻게 계산이 더 잘 될까를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 증분이라는 거를 막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요 길이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잘 될 때는 큼직큼직하게 가고 계산이 잘 안 될 때는 막 쪼개는데 그 쪼개는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초를 했기 때문에 인크리멘트 사이즈를 뭐 10으로 하고 뭐 맥시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리고 제가 만약에 10만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쪼갰을 때 그 직사각형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를 지금 여기에 맥시멈 넘버인데 말 그대로 맥시멈 넘버예요. 요 이상 이하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한 500번 만에 끝나면 이렇게 설정을 해도 500번 안에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크게 설정해 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로 하고 뭐 1에 2에 마이너스 5승으로 해주고 요건 10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어떤 스태틱한 어떤 시간초가 생겼습니다. 인터랙션 파트로 넘어가면 인터랙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얘네는 어떤 좌표 덩어리들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압축을 하게 되면 요게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 레티스 구조에서는 이제 덴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압축이 진행을 되다 보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하고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구조 때문에 쭉 가다가 여기와 여기가 접촉을 해서 갑자기 강도가 확 증가하는 그런 거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냥 좌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터랙션을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얘가 쭉 내려가고 얘는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주고자 인터랙션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create interaction이라고도 있고 여기는 create interaction property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쉽게 해주는 뭐 그런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인터랙션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택트라고 있죠. 그래서 컨택트가 딱 저희가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골라주고, 그리고 탄젠셜 비헤이비어를 눌러주고, 우리가 페널티로 이 프랙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마찰 계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떤 계산적으로 되게 이제 많은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어떤 마찰 계수를 갖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릭션 리스 넣어주고, 그 노멀 비헤이비어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해주면 어떤 하드하게 컨택트하는 그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랙션의 프로퍼티가 형성이 됐고, 요거를 눌러주면 이제 프로퍼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니셜을 눌러주시고 제너럴 컨택트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컨택트, 어이쿠 이름을 잘못 넣었네. 그래서 컨택트라는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어 줄 거고, 글로벌 프로퍼티 어사인먼트를 어떤 거 할 거냐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컨택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그래서 요걸 눌러주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누르실 거는 없으실 거예요. 네. 요거 한 줄 한 줄이 이론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셔서, 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름 잘못했으니까 리네임 이름 뭐 수정해 주셔도 되고. 네, 다음은 이제 로드. 이제 하중이나 변이 조건을 줄 것인데, 하중이라는 것은 force라는 거는 결국에 방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요 밑으로 누른다고 하더라도 요 면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이 면의 노멀한 방향으로 계속 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축 압축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 로드를 주지 않을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시메트리 설정해주고 스텝 1 눌러주시고, 요 바닥 부분 하부를 Shift 누르시고 다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요게 1, 2, 3이 XYZ라고 보시면 될 거고, RE 이 회전이에요. 그래서 뭐 회전을 멈춰두고 이동만 시킬 거냐, 아니면은 회전만 하게 둘 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아예 고정시켜 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 XYZ 쭉 다 평행 이동하는 것도 다 고정해 놓고 회전하는 것도 다 고정. 요거를 눌러주면 바닥이 아예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그리고 또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컨트롤 알트 좌클릭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 계속 염두에 두시고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죠? 요거를 눌러주고 요 위에를 다 눌러줄 겁니다. 위에를 다 눌러주고 던을 누르면 아까랑 조금 다르게 요 1, 2, 3 그리고 UR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1축 우리가 압축할 그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래서 Y 방향을 우리가 제어할 거다라고 활성화를 시켜준 상태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누를게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누르면 되지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 쿼리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고 디스턴스를 누른 다음에 끝에서 끝을 이렇게 눌러주면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근데 707.5였네요. 디스턴스가. 그럼 마이너스 5 누른 거면 뭐 누른 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뭐 마이너스 707.5니까 뭐 대략 한 마이너스 350 정도 누르면 50% 누른 거겠죠.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로드까지 우리가 하중 조건, 변이 조건까지 준 겁니다. 메쉬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사실 가장 메인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우선은 이 seed part instance라고 있죠? 눌러봅니다. 그럼 이런 게 뜰 거예요. dependent part instance cannot be audited or assigned mesh attribute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어셈블리 할 때 어셈블리 할 때 이 dependent라는 걸 체크해서 넣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아까는 제가 아까 independent로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안 눌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거를 파트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파트마다 메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메쉬 컨트롤, 어사인 메쉬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헥스 도미네이티드, 텟, 웨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헥스는 헥사고널, 그러니까 육면체, 육면체로 얘네를 이렇게 다 쪼개겠다는 말이고 도미네이티드는 헥스랑 테트라가 합쳐진 건데 테트라는 사면체예요. 근데 헥스 도미네이티드는 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테트라고날이 보다도 헥스가 조금 더 많다. 이런 거고 테트라고날은 사면체고 웨지는 삼각 기둥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헥스. 요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뭐 미분 뭐 적분 방정식 사용해서 계산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진행해 나갈 때 이 헥사고날의 메쉬 타입이 더 계산이 더 촘촘하게 잘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테트나 웨지는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헥스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테트로 설정을 할게요. 화면이 핑크색으로 바뀌었죠? 핑크색으로 바뀌었고 요거에 이 시드 파트라고 누르면 어 제 건 아마 커서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 디폴트 값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드가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리고 요걸 눌러주시면 요 시드에 맞게끔 어떤 메쉬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테트라고날로 돌리려면 요거보다 더 촘촘하게 짜줘야 실제 실험과 유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주게 되면 요것보다도 더 촘촘하게 짜야 되는데 그냥 우선은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사실 건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은 어 보시면 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쉐입 옵티마이제이션, 사이징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어떤 심화 과정이고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러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레시피들이 완성이 됐어요. 뭐 재료를 사오고 재료를 뭐 준비해서 씻고 뭐 썰고 뭐 양념 묻히고 이런 거를 이미 다 끝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잡은 뭐냐면 레시피를 이 아바쿠스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읽고 그 레시피대로 얘가 이제 조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 그냥 눌러주시고, 원래는 이런, 어, 병렬 계산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OK 누르고, Submit을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뜰 거예요. 러닝 에디션이 1000개 노드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러닝 에디션으로 돌리시고 싶으시면 어, 만약에 그렇다면 1000개 노드 밑으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형상은 음, 여기가 지금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를 돌려보셔도 되세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1000개 노드로 굳이 돌리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도 있다. 아니면 요 메시 수를 좀 줄여서 1000개 노드 이하로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내가 진짜 이걸로 돌리고 싶어. 요 상태로 한번 돌려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글로벌 아이고, 이 글로벌 메시 사이즈, approximate 글로벌 사이즈 요거를 몇으로 했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뭐 글로벌 사이즈는 사이즈 30으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로드에서 음,
로드에서 요거 이렇게 캡처해서 지금 어떤 하중 조건이 있는지 요 그림 하나, 그래서 1 글로벌 사이즈 몇으로 했는지, 2 하중 변이 조건 캡처 사진, 그리고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바쿠스 인풋 파일이란 형태로 레시피북을 작성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다양한 어떤 툴들이. 이 상태에서 delete instance seed라고 눌러주시면 이거 파트로 바꿔준 상태에서 누르면 OK to delete the global seeds 이렇게 나오죠. 그럼 yes 그냥 눌러버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메시가 다 날라갔죠. 이 상태에서 잡을 돌리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파트 인스턴스 얘가 지금 메시가 없다. 너 괜찮겠니? 이거 돌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yes를 누르면 요거 토대로 음, 아바쿠스 잡 1 인풋 파일이 has submit for analysis. 잡 1이라는 게 생성이 됐다. 그리고 아바쿠스 인풋 파일이 생성이 됐다. 그랬는데 얘 지금 뭐 지금 메시도 없고 해서 에러가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 잡1에 대한 레시피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성은 어떤 거 넣고 하중 조건은 어떻게 넣고 인터랙션은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게 이렇게 메쉬가 없는 상태에서 돌리신 거, 메쉬 없이 돌린 인풋 파일. 네 번째가 여러분들 파트 스텝 파일 형태로 이렇게 네 개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대신 저는 이제 그 유료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려고 러닝 에디션으로 돌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막 실행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소한 그냥 파트만 하나 띡 보내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신 어떤 소재, 물성들 찾고 그 소재, 물성 제가 넣고 그다음에 메시 어떻게 지정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누를 건지 여러분들 이제 그 모델링 했던 그 파일마다 얘네가 또 어떻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알려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신선 4316 요걸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모델링 자체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